뉴욕 증시, FOMC 경기감과 엔비디아 조정, 다우 9일 연속 하락 마감.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한 신규 지표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완화 전망을 강화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그룹 다우지수는 9거래일 연속 뒷걸음질 치며 1978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다우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된 인공지능 시대 중화 엔비디아 주가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지난 10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1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 0.61% 밀린 43,44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포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 0.39% 내린 6,050.6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4.83포인트, 0.32% 낮은 2109.06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4일에 사상 처음으로 4만 5천 선을 돌파 마감하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인 지난 5일부터 9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날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최고 마감 기록까지 새로 썼던 나스닥 지수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의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가 장중에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253.63달러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규모가 3조 8,200억 달러대로 커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483.99달러를 기록했고 알파벳은 201.42달러를 찍은 뒤 반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는 오르고 엔비디아와 알파벳, 아마존과 메타는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22% 밀린 130.3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10월 7일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과 지난달 7일에 기록한 역대 최고 마감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8일부로 다우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의 기록적 하락에 기여한 셈입니다. 전날 나스닥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브로드컴 주가도 3.91% 반락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은 지난 13일에 상장 이래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며 연이틀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날 양자 컴퓨팅 기업 컴텀 컴퓨팅은 미국의 항공우주국과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 관련 주요 계약을 체결한 소식에 주가가 51.53% 폭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수립했습니다. 대형 제약사 화이자는 월가 예상에 부합하는 2025년 가이던스를 내놓아 주가가 4.63% 올랐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의 주가 급등세를 누린 드론 제작업체 레드캣은 주당 18센트 손실을 기록한 실적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7.46% 뒷걸음치셨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EV고는 최대 2,300만 주의 보통주 이차 공모 계획을 밝힌 후 주가가 25.95% 급락했습니다. 태양광 장비업체 솔라에치 테크놀로지스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0달러에서 19달러로 높여 책정한 데 힘입어 주가가 16.64% 뛰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이미 소비재가 0.28%만 오르고 나머지 10개 업종은 모두 1%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0.76% 하락했고 금융이 0.69% 하락 업종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최근에 다우지수 하락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주가가 뛰었던 전통적 우량주 두 경제 종목에서 다시 기술주로 회귀하는 현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KKM 파이낸셜 최고 경영자 제프 킬버그는 M7 성과 추적자들이 2024년 마지막 질주를 벌이면서 S&P 500 나머지 종목들이 사이드라인으로 비켜서고 다우지수는 내몰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날 나온 신규 경제 지표는 미국의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한 동시에 인플레이션 재촉발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한 11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한 7억 24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시장 예상치였던 0.5% 상승을 웃돌며 미국인들의 소비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년 동일 대비로도 3.8% 증가하며 소비 성장세가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CNBC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재가열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연준의 이번 달 금리 추가 인하 조치는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스라엘 거래투자 총괄 크리스 라키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방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며 연준이 하루 뒤 금리를 25bp 더 내리겠지만 앞으로 강력한 경제 데이터가 추가로 나온다면 내년에 1월에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연방모기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2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95.4%,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4.6%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심은 연준의 경제 전망과 2025년 점도표에 쏠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금리 향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CME 패드워치2는 연준이 이번 달에 이어 내년 1월에 또다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16.3%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1.18포인트, 8.03% 높은 15.87을 나타냈습니다.